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입니다. 지난달의 토픽을 반도체 수출이 드디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걸로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이 수출이 증가해서 6개월 연속 흑자인데요. 38억 달러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7.8%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11.6%가 감소해서 5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8억 달러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수출 분야 중에서 석유화학이라든가 바이오 헬스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늘어서 기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책이 친미 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은 감소했고요.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작년 동월 대비해서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3.8에서 3.3이니까 조금 내렸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는. 경제 심리 지수는 91.2포인트로 100보다 아래에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97.2포인트로 역시 10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BSI 지수 같은 경우는 70으로 상당히 좀 기업가 분들은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4,128억 달러를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11월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상승률이 1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98% 많이 올랐죠. 그 전달에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각각 8.77, 그리고 10.7%가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은 0.36% 올랐고, 홍콩 항생은 0.41%가 내렸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금리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3.771%입니다. 그래서 0.1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좀 다행스럽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보유한 분들의 부담이 커졌었는데 조금 덜게 돼서 좀 다행이고요. 상호저축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4%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 부분에서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잔액 기준은 3.9%, 신규 취급은 3.97 해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각각 0.02, 0.15%가 올라서 최근에 금리 하락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좀 내리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달 월 평균이 원달러 환율이요. 1307원 80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 44원 33전이 내려서 약 3.27%가 하락을 해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 과거 2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가요. 한 1100원 중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150원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고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화량은요. M2죠. 총통화야. M2 증가율이 2.5%입니다. 그래서 계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통화량 증가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태권 같은 경우는 11월 평균이 47조 원으로 해서 소폭 약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약 8조 원으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 잔액은 101조 정도로 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인데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1배럴당 83달러 44센트로 해가지고 전달에 비해서는 지난달이 즉 2달 전보다는 지난달이 5달러 24센트가 내렸습니다. 월평균 기준으로. 다행스럽죠. 사실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되면 기름값이 당연히 오른다고 봐야죠. 사실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유 수입을 매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원유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제 금시세가 뭐 사상 최고치 레벨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여파도 있겠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렇게 좀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달러만 그 어떤 고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금을 외환 보유고의 큰 축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비해서 지난달에 금 시세가요, 무려 온스당 63달러나 올랐습니다. 매우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평균이 1992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 시세 같은 경우는요, 최근 10년을 바라봤을 때, 지나간 그 10년을 평가할 때 1000달러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된 거죠.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 환경, 특히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 여기에 바로 반응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가 오름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자,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전기 대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전기라는 개념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샘플 거래가 뭐 대표 가격이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진성 가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매수자들이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래서 보통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연간 가장 많이 거래된 그런 거래량을 대표할 때의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령 어느 단지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10건씩 거래됐다, 10채씩 했을 때 한두 채 거래된 것은 진정 가격이 아닌 거거든요. 뭐 상단이든 하단이든. 하지만 보통 평달 평균으로 10건 정도가 매매가 된다 했을 때 거기에 중간 가격 정도가 진성 가격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잘 못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에 일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출을 끼고 아파트 장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좀 속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청약을 하거나 뭐 구축 아파트 사실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좀 반가운 일이겠죠. 아무튼 주택가격 이렇게 봅니다. PIR이라고 있습니다. 지표 중에서 Price Income Ratio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서울을 보면은요, 서울의 직장인들의 그러니까 월급이, 연봉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던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춰본다면 한 12배 정도, 한 6, 7억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코로나 시기에 2021년도에는 거의 뭐 20배 이상 됐었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력으로 볼 때는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매수 세력들의 구매력, 즉 연수입이나 월급 이런 쪽에 비춰보면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보면 과거에 0.1%, 0.3%, 0.4%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전세 가격이 매우 떨어졌었죠. 전세 가격이 뭐 폭락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전세 가격의 최고치를 찍었던 2021년도, 22년도 초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